2주 정도 전 어느 여름밤의 일. 나는 심야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다. 내가 사는 곳은 그런대로 큰 지방 도시. 심야가 되면 시내 간선도로조차도 차량의 통행은 드물어진다. 그런 조용한 거리를 드라이브하는 게 좋았다. 나 자신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차를 가진 친구와 함께 그날도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남자 둘. 교외에 있는 온천에서 목욕, 사우나를 만끽하고 야경 스팟에 서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다 보니 시간은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다. 다음날도 있고 하니 슬슬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되어 집으로 날 데려다 주던 중의 일이다. 운전 중인 친구가 화장실에 들르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나도 목이 말라서 편의점으로 향하게 되었다. 딱 바로 앞에 편의점이 보였다. 주차장이 없어 편의점 근처에 일시 정지한 후 친구에게 올 때 커피 우유 좀 사오라고 시켰다. 편의점은 교차로 모퉁이에 있다. 꽤 아담한 가게였지만 바로 옆에 지하철역 출구도 있다. 지도로 조사한 바로는 이 주변에는 대형 병원과 학교가 있는 것 같다. 낮에는 도시락을 사러 오는 사람들로 필시 붐빌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밤중. 밖에서 본 느낌으론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를 빼면 가게 안에 손님은 아무도 없다. 친구가 이상하게 듣는다. 벌써 10분을 지나려고 하고 있다. 소변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 갑자기 큰 게 마려워져 이를 보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려고 했을 때 이윽고 친구가 돌아왔다. 그렇지만 왠지 초조한 모습이다. 무슨 일이냐? 시간 많이 걸렸네? 나중에 얘기해줄게. 다른 편의점 없냐? 반대편 100m 정도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일은 거기서 보고 올게. 그러더니 친구는 근처에 있던 다른 하나의 편의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아니, 달려간다기보다는 금방 쌀 것 같은지 어중간한 경보 같은 모습이다. 화장실에 다른 손님이 먼저 들어가 있었을까? 대체 어떤 놈이 차지하고 있는 걸까? 양아치들이 있었나? 아니면 꽐라? 신경이 쓰여 편의점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오지는 않았다. 그 뒤 5분, 친구는 돌아왔다. 오줌은 제대로 쌌냐? 겨우겨우. 그것보다 들어봐. 이 편의점 위험해. 친구 말로는 이랬다. 그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가게 안 왼쪽에 화장실이 있었다. 음료수 냉장고 옆에 있는 작은 통로 앞쪽으로 문이 3개가 있어 우측 문에 남녀 공용 화장실 표시, 좌측과 정면 문에는 종업원의 출입금지 종이가 붙어 있었다. 화장실에는 다른 손님이 있었다. 노크했더니 사람 있어요.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친구는 한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화장실에선 사람이 나오질 않는다. 방광이 슬슬 한계에 왔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노크했다. 그러자 옆 화장실 써도 괜찮아요. 라는 소리가 안에서 들렸는데 옆 화장실? 즉 정면에 있는 종업원의 출입금지 그 문 말하는 건가? 과연 지금 화장실을 쓰고 있는 사람은 종업원으로 다른 하나의 화장실은 종업원용인 건가? 분명히 왼쪽과 정면 문에는 화장실 특유의 열쇠가 보였다. 그리고 정면 문에는 비었다는 걸 나타내는 파란색의 표시가 나타나 있다. 친구는 정면의 문을 열었다. 그곳은 확실히 화장실이었다. 그러나 쓸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았다.
화장실에는 불단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벽에는 몇 장이나 족자와 부적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화장실 변기 수조와 수조 뚜껑 위에는 꽃병, 대량의 사케, 거기다 향로까지 가득했다고 한다. 친구는 잠시 멍해졌다. 그러나 곧바로 참고 있던 소변이 밀고 나왔다. 여기서 위를 보는 건 무리다. 그래서 다시 차로 돌아온 다음 다른 편의점에서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친구 이야기는 여기까지. 화장실에 불단. 의미를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친구가 장난을 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첫째로 그런 거짓말을 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너무 오주이 마려워서 환각이라도 본 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다. 나는 실은 오컬트 매니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버렸으니 신경이 쓰여 참을 수가 없다. 친구도 같이 가기로 마지못해 동의해 주었다. 다행히도 친구가 두 번째로 달려갔던 다른 편의점에는 주차장이 있었다.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 커피 우유를 사고 우리는 차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문제의 편의점으로 향했다. 점내로 들어간다. 이렇다 할 것도 없는 한밤중에 보통 편의점이다. 점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뒷방에서 뭐라도 하고 있겠지 싶다. 점내에서의 백뮤직도 멈춰 있었고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다만 자동문을 지난 순간부터 뭔가 나의 본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운 향기가 나고 있었다. 뭐였지? 생각하다가 이건 향내잖아 하고 깨달았다. 드링크제 코너와 잡지 코너 사이를 지나가니 ATM기와 냉장고 사이의 안쪽으로 분명히 문 3개가 있었다. 왼쪽과 정면이 종업원의 출입금지, 오른쪽에 남녀 공용 화장실 표식. 분명 친구가 말한 그대로다. 하지만 이야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오른쪽 화장실에는 공실을 나타내는 파란색이, 정면에 문제의 불단이 있다는 화장실에는 사용 중을 나타내는 적색의 표시가 나타나 있었다. 향냄새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거북할 정도는 아니지만 마치 코앞에서 통째로 불을 붙인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렬해지고 있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아까는 이런 냄새는 나지 않았다는 것 같다. 뭔가 불길하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오른쪽 화장실 문을 두드려 본다.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어본다. 이쪽은 지극히 평범한 화장실이었다. 꽤 비좁은 곳이었지만 지저분하지는 않다. 화장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상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면에, 즉 문제의 화장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은 없다. 문을 열려고 해봐도 역시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다. 일단 왼쪽에 종업원의 출입금지인 곳도 봤다. 여기에는 자물쇠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은 청소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도 생각했다. 그렇지만 친구 이야기가 정말이라면 이 안에 있는 뭔가는 그 불단으로 뭘 하고 있는 건가? 게다가 하나 걸리는 점이 있다. 친구가 처음에 오른쪽 화장실을 쓰려고 했을 때 이미 안에 들어가 있던 손님은 뭐였던 걸까? 그 사람은 분명히 옆 화장실을 써도 좋다고 했다는 것이다. 불단으로 변해버린 화장실을 어떻게 쓸 수 있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온 이후로 이 편의점을 출입하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물론 다른 편의점에 차를 세우러 가기 위해 이 편의점을 떠났었지만 눈을 뗐던 건 겨우 2분 정도다.
친구가 문 너머로 말을 나눈 상대가 지금 이 불단 안에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인물과 마주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다. 야, 네 말은 일단 믿는데 오늘은 이상하니까 그냥 가자. 친구도 같은 기분이었다. 발길을 돌리려고 했던 그 순간 귀청이 찢어질 듯한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그만 기겁할 뻔했다. 아니, 기겁했다. 소리는 불단 화장실 문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격하게 두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계속 차고 있는 소리 같았다. 환청은 아니었다고 본다. 문이 흔들리는 걸 눈으로도 확인했으니까. 친구와 같이 멍하니 그 문을 바라보았다. 소리가 계속된 건 10초 정도였다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얼어붙은 우리에게는 1분 정도 되는 체감이었다. 그러는 동안 소리는 점차로 약해지고 결국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다음 이변이 눈에 들어왔다. 화장실의 공실 표시가 빨간색에서 돌아가더니 천천히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다. 그 모습은 지금도 느린 화면으로 뇌리에 박혀 있다. 반 정도 파란색이 되었을 시점에서 하는 소리가 나고 단숨에 완전히 파란색이 되었다. 자물쇠가 열린 것이다. 야, 도망가! 뒤에 있던 친구에게 팔이 잡혀 제정신이 들었다.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 차로 달려갔다. 불단 화장실 안에 있던 인물에게 뒤에서 잡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내 정신이 아니었다. 가까스로 차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편의점과 반대 방향으로 급발진했다. 돌아오는 차 안. 친구와 금방 겪었던 일을 확인했다. 기본적으로 둘 사이에 어긋남은 없었다. 쾅쾅 하는 소리가 난 순간 친구도 내 뒤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그렇지만 자물쇠가 열리는 모습은 내 등에 가려져 보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에 쾅쾅 하는 소리가 그칠 즈음부터 검은 연기, 어둠 같은 게 문 밑에서 꿈틀꿈틀거리며 나오는 걸 목격했다는 것. 벤타블랙이라고 새까만 도료 있잖아. 그걸 꼭 분무기로 뿌리는 느낌이었어. 라며 알쏭달쏭한 일례를 들고 있던 걸 기억하고 있다. 이 연기에 삼켜진다면 죽는다 라고 느끼고 공실 표시에 눈길을 빼앗긴 채 굳어있던 내 팔을 잡고 질질 끌듯 데리고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나도 친구도 영감 같은 건 없다. 이상한 경험을 했던 일도 없고 귀신을 절대 믿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시간은 새벽 4시를 넘기고 있었다. 그런 일을 겪은 후에 혼자가 된다는 건 너무 무서웠지만 둘 다 졸음이 쏟아지고 있어서 헤어지게 되었다. 친구가 우리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같이 도전하자고 맹세하며 그날은 헤어졌다. 다음날 나는 그 편의점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다. 구글에도 사고 물건 같은 정보는 없다. 좁아서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다 같은 리뷰가 있는 정도였다. 그 후 나는 다른 친구를 만났다. 다행히도 그 편의점 바로 근처 의과대학에 다니는 동아리 후배가 있었다. 매일 스카이프 하면서 같이 게임하는 사이다. 경험했던 일을 갑자기 그대로 푼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게 분명하니까 넌지시 그 편의점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봤다. 얼마 전에 너희 집 근처 지나갔었어. 그 주변은 살기 편해 보이더라. 역도 바로고 옆에 땡땡땡땡도 있고.
땡땡땡땡은 그 편의점 이름. 아, 있죠. 근데 학교 구내에도 편의점이 있어서 저는 그다지 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가? 그리고 그 편의점 말이에요. 뭔가 어둡지 않아요? 좋지 못한 소문도 있고요. 소문? 어떤? 소문이지만요. 하고 전제를 둔 다음 후배는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었다. 후배 주변 사람들은 그 편의점을 잘 안 간다고 한다. 이유는 여러 좋지 않은 소문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1. 심야 시간에 가면 점원이 없고 계산대에서 불러도 아무도 나오질 않았다. 2. 점원이 가끔 투박한 염주를 팔에 두른 채 물건을 내놓는다. 3. 가게 안에서 향냄새가 난다. 4. 가게 입구에 소금을 쌓아놓은 걸 봤다. 등등.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나는 그날 경험을 모두 얘기했다. 그러자 후배는 에? 화장실이요? 바로 거기서 꽤 오래전에 극단적 선택이 나온 것 같던데. 놀라면서도 알려주었다. 말하기로는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시기는 소문마다 제각각이지만 여하튼 예전에 점내 화장실에서 주인이 목을 메고 죽었다고 한다. 얼마 동안 휴업을 한 뒤 영업은 재개되었다. 현장이 됐던 화장실은 사용 금지로 한 채.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선배님이 들었던 쾅쾅대는 소리는 목을 메고 공중에 매달려 날뛰면서 문을 발로 차는 소리 아니었을까요? 이야기 중간부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좁은 화장실 칸 안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을 메고 하지만 제대로 죽지를 못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면서 발버둥 친다. 그런 이미지가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고맙다. 근데 진짜 섬뜩해졌으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기분 전환을 위해 밤이 새도록 게임을 했고 그날은 끝을 맺었다. 다음날 그날 밤을 같이 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다시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다. 바로 그 편의점에 대해 내가 조사했던 걸 공유한다. 친구 쪽은 별로 조사는 안 한 것 같았다. 물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겠지. 대신에 그때부터 매일 꿈을 꿔. 라고 한다. 들어보니 새하얀 공간에 그 화장실 문만이 덩그러니 떠있다. 자기는 그 문을 멍하니 바라볼 뿐으로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조금 지나니 철컥하는 소리가 울리고 그 벤타블랙의 연기가 넘쳐나온 것과 동시에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한다. 아, 이대로 가면 안을 봐버리고 만다 하는 시점에서 잠이 깬다는 것. 영적 장애인지 아니면 트라우마화되어 꿈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편의점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된다. 진상을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둘 다 어쩐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원래 나는 아직 그 불단화된 화장실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도 하기 때문. 이번에는 제일 먼저 그 편의점으로 가보기로 했다. 밤이긴 해도 아직 자정을 넘기기 전이라 그다지 무섭지 않을 거고, 만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후 온천에 몸을 담근다면 여러 가지로 정화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편의점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정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근처의 다른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커피를 사고 한 모금하고 난 뒤 차에 놔둔 다음 그 편의점으로 향한다. 예상대로 편의점 안에는 손님이 2명 정도 있었고 점원이 카운터에서 상대하고 있었다. 신상을 광고하는 점내 방송도 흐르고 있다. 이렇다면 무섭지 않다.
우리는 서둘러 화장실 쪽으로 직행했다. 왼쪽이 청소도구를 넣는 곳,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쓰는 화장실. 정면이 문제의 그 화장실. 오늘은 어느 하나도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았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다. 점원이 계산을 하느라 우리 쪽을 보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나는 정면에 불단으로 바뀌었다는 수수께끼의 화장실이 있다는 그 문을 열었다. 확실히 나는 흠칫했다. 그곳에는 화장실이 있었고 변기 수조와 뚜껑 위엔 컵들이 들어서 있고 벽에는 족자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불단이라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변기 수조 위에는 사업 번창이라고 쓰인 색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향로도 없다. 야, 이건 불단이 아니고 가정에서 쓰는 신단 아니냐? 내 어깨 너머로 보고 있던 친구와 자리를 바꾸고 친구도 화장실을 들여다본다. 진짜네? 분명히 번창을 기원하는 것 치고는 거창하지만 말이야. 너 오줌이 터질 것 같아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겠어. 뭐야, 기대 이하잖아. 갸웃대며 친구는 문을 닫았다. 우리는 그렇게 번창하고 싶어 하니까 뭐라도 사줄까? 하게 되어 목욕 끝나고 마실 커피 우유를 사서 가게를 나왔다. 만약을 위해 계산할 때 점원의 손목을 응시했는데 염주는커녕 손목시계도 차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소금을 쌓아놓은 건 확실히 있었다. 가게 밖 우산대 그늘 아래 하나, 잿더리 그늘 아래 하나. 둥글고 하얀 접시 위에 깨끗하게 원뿔 모양으로 담겨 있었다. 분명 매일 바꾸고 있을 것이다. 그 후 덜렁이 친구를 비웃으며 온천에 가서 폐관 시간까지 잔뜩 탕에 몸을 담갔다. 그대로 돌아갔다. 친구도 그 후로는 이상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 봤을 때는 향로도 부적도 분명히 있었어. 라는 점은 양보하질 않았다. 의문점이 남은 건 그때 들었던 문을 차는 소리다. 너무 긴장해서 둘 다 환각, 환청을 듣고 보았다고 설명하는 게 합리적인 합의점이겠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일단 나 자신을 그렇게 납득시키고 있지만 당분간 심야의 편의점에서 화장실을 빌리는 건 그만두려고 한다. 꿈에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그 쾅쾅대던 소리는 귀에서 떠나질 않는다.